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장은 SMUN위원회 수석의장을 맡은 양주원, 박혜인입니다. 본 의장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며 대사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참가해 주실 것을 권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회의를 앞서 정족수 확인을 위하여 출석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호명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사전에 지정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석이 호명되신 대사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명패를 들어 네, 참석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사님, 참석했습니다. 독일 대사님, 네,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님, 네, 참석했습니다. 폴란드 대사님, 네, 참석했습니다. 벨라루스 대사님, 러시아 대사님, 네, 참석했습니다. 체코 대사님, 네, 참석했습니다. 중국 대사님, 네, 참석했습니다. 영국 대사님, 네, 참석했습니다. 헝가리 대사님, 네,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조연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 30초이며 자녀 발언 시간은 의장단 혹은 타 대사님께 양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순서는 앞서 출석 호명 시간에 진행했던 순서와 동일합니다. 미국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2분 30초간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사 김예미, 이다원입니다. 지난 2월 나토 및 유럽연합 가입 추진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무분별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국토 기관 시설과 농지, 인력 등 모든 국가 재정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을 발동하고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면서 원자재가 귀해지고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전 세계적 경제 피해와 인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인간인 400여 명이 학살된 부차 학살 등의 사태를 보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의 사상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이는 엄연한 폭력인 제노사이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는 전쟁 범죄이고 제노사이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국제법으로 금지된 제노사이드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에서 나타나는 말살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몇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자국으로 주 에너지 수입을 본격적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또한 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잔악행위 조사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를 정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자국은 3차 대전이 우려되어 개입은 하고 있지 않으나 국제법을 위반하고 평화를 깬 러시아국의 조치에 따라 자국은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원만한 합의를 할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대사님, 남은 자녀 시간이 46초입니다. 자녀 시간은 의장단에게 양도 혹은 타 대사에게 양도를 할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애하시겠습니까? 의장단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독일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2분 30초간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장단 그리고 대표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측 대표 문성준 최지연입니다. 우선 나토 가입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국은 현재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국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는 60%입니다. 이는 대부분 노르트 스트림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 독일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배급이 끊긴다면 자국은 경제적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수입된 가스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수출하는 가스에 비해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자국의 수출 분야 중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사업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국은 현재 자동차 사업의 주 원자재들을 거의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경제적 제재를 통해 원자재 수출이 금지된다면 자국은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국제사회의 모든 이의 화합을 위해 무한한 조약과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남은 잔여 시간이 1분 3초입니다. 잔여 시간은 의장단에게 양도 혹은 타 대사에게 양도를 할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애하시겠습니까? 중국 대사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2분 30초간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대사 황서유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서로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민간인을 위한 학살 매장지를 만들며 민간인의 손과 발이 묶인 채 총살시키고 여성을 강간시키면서 살해한 독일의 반인륜적인 사건이 현재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우리나라 영토는 약 12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며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을 합친 것보다 큰 면적입니다. 또 3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토가 지뢰와 불발탄으로 오염됐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 약 1200만 명 실업민이 생겨났고 군인을 포함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1만 4천 명에 달하며 우리나라를 떠난 이주민은 500만 명가량입니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는 GDP가 지난해보다 45.1%가 감소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개발 계획에 따르면 지난 달말 기준 전쟁 이후 약 123조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러시아와의 전면전 이후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가격이 작년보다 30%가량 인상되어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사 여러분들, 21세기의 전쟁은 말이 안 되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러시아군의 빠른 철퇴와 각종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군의 강력 처벌과 국제법 강화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사님, 남은 잔여 시간이 48초입니다. 잔여 시간은 의장단에게 양도 혹은 타 대사에게 양도로 할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애하시겠습니까? 의장단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폴란드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2분 30초간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란드 측 대표 원지원 이하은입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서방 국가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엔연합 등 규제 조치를 발표한 서방국들에 대하여 보복하여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엔 헌장 제2조 사항 모든 유엔 가맹국은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무력 위협을 삼가한다는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지난달 22일 의회 연설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발언했듯 러시아의 무력 행사는 주변국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행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행위의 국제형사재판소 제7조 인도의 반환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쟁 과정에서 체르노빌, 자포리자 원전, 원자력 연구소 등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파괴 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 제8조 제2항 전쟁 범죄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6조 집단 살해죄 등이 모두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법 위반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사님, 남은 잔여 시간이 57초입니다. 잔여 시간은 의장단에게 양도 혹은 타 대사에게 양도로 할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애하시겠습니까? 의장단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벨라루스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2분 30초간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루스 대사 최민국 정선입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나치 독일이 러시아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벨라루스를 침공했을 때 벨라루스는 국토 대부분이 파괴되고 인구 30% 이상이 학살당하는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벨라루스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의 도심지 건물이나 시설들을 복구했고 계속된 소련의 지원으로 공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서방의 제재가 닥쳐왔고 루카센코 대통령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아닌 러시아에게 대대적으로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서방의 제재가 더 크게 다가올수록 러시아에게 의존도를 더욱 높여갔으며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벨라루스는 현재 러시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정제 원유의 원재료인 석유가 벨라루스에서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는 옛날부터 러시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왔었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 때문에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사님, 남은 자녀 시간이 1분 3초입니다. 자녀 시간은 의정대에게 양도 혹은 타 대사에게 양도를 할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애하시겠습니까? 러시아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대사님, 3분 30초간 자리에서 일어나 3분 30초간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단 대표단 여러분, 러시아 대사 유예린 강수진입니다. 자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군사적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독립할 당시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협의하였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협의를 위반한다는 사실은 서부 국경에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 배치가 가능해짐을 뜻합니다. 이는 자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며 전 세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에 자국은 이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둘째로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현 자국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이기에 나토에 가입한다면 전 세계 천연가스 수출국 중 2위를 맡고 있는 자국의 국가 경영의 70%에서 80%만큼의 타격이 가해집니다. 또한 자국의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도 매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자국의 천연가스의 55% 이상 의존하고 있는 독일은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화학산업에서는 매년 280만 톤을 사용하며 연간 소비량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에 있는 노르트 스트림을 통한 천연가스 매입이 제한되었을 시 독일 화학산업협회 VCI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이 70% 이상 급증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년간 220억의 손실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독일만의 문제가 아닌 자국의 천연가스에 의존 중인 모든 국가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국은 자국민들의 안전과 생활권을 보장하고 경제 유지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노르트 스트림의 사용이 불리해져 자국과 타국의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노르트 스트림 2의 승인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사님, 남은 자녀 시간이 1분 18초입니다. 어떻게 할애하시겠습니까? 의장단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코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2분 30초간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체코공화국 대사 이정원 김순수입니다. 이번 년에 발생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열강이 동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유도부 역할을 합니다. 즉, 동방과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공격하기에 가장 유리한 장소이면서도 가장 위협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는 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국은 과거 구소련에게 가혹한 통치와 지배를 받은 같은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전쟁의 피해를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초기에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가장 먼저 비밀리에 소련제 탱크 등을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며 다양한 군사적인 도움을 주며 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자국의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제재 이외에도 자국민이 스스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반전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항해 러시아를 제재하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항공을 진입 금지시키고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제재를 가하였고 러시아 영사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국은 우크라이나국에 적극적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강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에게 받는 타격을 우크라이나가 잘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 중국 등 특정 광고로 물가 폭등과 경유, 식용유 등의 기름값이 폭등해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미친 악영향에 대한 책임을 다해 세계적으로 경제 안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사님, 남은 잔여 시간이 37초입니다. 잔여 시간은 의장관에게 양도 혹은 타 대사에게 양도로 할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애하시겠습니까? 의장관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국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3분 33초간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 대사 김윤경 이한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국은 과거 맺었던 기술적 보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에서 두 국가는 상호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자국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하고 고립시키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에너지, 경제발전, 군사안보까지의 연대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높이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러시아의 새 제품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자국의 업체들이 채우게 되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소비국인 자국은 서방의 금수 조치 확대로 인해 러시아에게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석유를 헐값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국이 러시아와 통화를 진행한 결과 두 국가의 실무 협력이 안정되며 주권, 안전 등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계속 지지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며 함께 진정으로 다국적이고 공정한 국제관계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각국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력 체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중러 연대 강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 자국과 러시아는 분리되기 어려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고 양국의 리더십은 오랜 친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통치 체제에도 상당 부분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국의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대사님, 남은 잔여 시간이 1분 25초입니다. 잔여 시간은 의장관에게 양도 혹은 타 대사에게 양도로 할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애하시겠습니까? 의장관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국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2분 30초간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각국의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 측 대표 최수민 성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시도하려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과 국가 안보를 염려하던 러시아가 이를 방지하고 유럽의 팽창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적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 입장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러시아가 이에 무력으로 대응한 점은 명백한 러시아의 잘못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른 제8조 집단 살해죄,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 범죄 등을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는 우크라이나의 사상자의 수 약 10,000명, 난민의 수 약 700만 명, 22년 3월 기준 러시아의 사상자 수 최소 1,000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가해국과 피해국 모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두 국가뿐만이 아니라 유지되어 오고 있던 국제평화가 균형을 잃게 되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러시아의 반인륜적인 행위는 옳지 못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은 물가 상승을 가중시켰으며 국가 간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자국은 평화를 지향하고 이번 러시아의 잘못을 단순히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소송을 걸어 러시아에게 책임을 확실히 묻고자 합니다. 남은 잔여 시간이 45초입니다. 잔여 시간은 의장단에게 양도 혹은 타 대사에게 양도로 할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애하시겠습니까? 의장단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헝가리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2분 30초간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헝가리 측 대사 이화윤 조유진입니다. 자국은 지금껏 러시아산 에너지를 65% 이상 수입해왔고 최근 탄소 중립을 위한 원전 확장에도 도움을 받는 등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했고 15년 만에 물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약 65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EU의 에너지 제재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자국에게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국은 나토 가입을 하였고 난민 수용에 일조하여 우크라이나가 안정되기를 희망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국에 대한 피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지 않는다면 저희는 계속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원합니다. 에너지 제재를 원하는 이유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인 CDM 정책을 헝가리에게 적극 지원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이 호명한 나라의 대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호명된 나라의 대사님께 질문 있으신 대사님은 의장단의 지시에 따라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호명된 나라의 대사님은 받은 질문 중 한 나라의 질문을 선택하셔서 질문을 듣고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최대 2분 30초입니다. 미국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사님께 질문 있으신 대사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러시아 질문 받겠습니다. 러시아 대사님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 측에서 왜 노르트 스트림 2의 개방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대의적 명분과 평화 유지를 추구하는 기재법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을 멈춰야 할 책임이 모든 국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연가스의 직접적인 유통을 막는 것은 21세기 귀중한 자원을 막는 것이고 이는 모든 국가에게 위험한 제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은 오래전부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 대립으로 꾸준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는 민주주의 진영에 위치하는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기 위해 경유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줄여 고립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고립을 우려하여 노르트 스트림 개방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미국 대사님께 질문 있으신 대사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러시아 질문 받겠습니다. 러시아 대사님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 측에서 왜 노르트 스트림 2의 개방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대의적 명분
추구하는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을 멈춰야 할 책임이 모든 국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연가스의 직접적인 유통을 막는 것은 21세기 귀중한 자원을 막는 것이고 이는 모든 국가에게 위험한 제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은 오래전부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 대립으로 꾸준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는 민주주의 진영에 위치하는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기 위해 경유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줄여 고립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고립을 우려하여 노르트 스트림 개방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일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독일 대사님께 질문 있으신 대사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님께 질문 있으신 대사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러시아 대사님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러시아 대사님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조선에서 독립할 당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자국과 협의하였습니다.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나토에 가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지난 1990년 7월 당시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어떤 군사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고 항구적 중립국으로 남겠다고 구두로 선언한 것을 인정합니다만 구두가 아닌 형식적인 문서로 작성된 내용은 없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으로 전 세계 어떤 국가와도 정치관계 동맹을 맺지 않은 국가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번 크림 반도를 침략해 강제 합병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국의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서방 국가와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국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 지속되는 러시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폴란드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폴란드 대사님께 질문 있으신 대사님은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대사님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헝가리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난민을 300만 명 이상 수용했던데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폴란드 국가 예산으로만 난민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보낸 무도인과 지원금, 또 유엔 난민비를 지원을 받아서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의 난민들로 인해 오히려 소비 지출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벨라루스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벨라루스 대사님께 질문 있으신 대사님은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벨라루스 대사님 어느 나라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영국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벨라루스는 외교 다변화 정책 하에서도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협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러한 협력 기조에서 벨라루스에게 적대적으로 태도를 바꾼다면 벨라루스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네, 저희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벨라루스는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유럽의 동쪽에 고립된 러시아가 갑자기 벨라루스를 적대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러시아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대사님께 질문 있으신 대사님은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영국 측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영국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인권을 몰살시키고 이로 인한 국제법을 위반하여 국가 간의 신뢰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영국은 과거 인도의 노동 착취, 향신료, 지하자원 등의 강탈같이 식민지배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식민지배를 했던 다른 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난 전쟁에 대해 과거권
당시 전쟁이 옳았으니까 그 당시도 전쟁은 나쁜 것이었지만 각자 자국의 국익을 위해 서로 식민지배를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영국은 식민지배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었습니까? 이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은 발생 시일 뿐입니다. 단순히 이때 과거고 지금은 21세기라는 이유로 자국의 책임을 묻어두고 과거의 죄와 달리 현재의 죄는 더 식민지를 더 엄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걸 언급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영국은 식민지배가 목적이었지만 자국은 식민지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국은 나토 가입에 대해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야만 합니다. 자국은 충분히 우크라이나에게 나토 가입 반대의 의사를 어떠한 물도 없이 밝혀왔었고 심지어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모든 단계를 무시한 채 자국민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자국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단지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비해 약소국이라는 이유로 감정에 호소당해 자국 국민의 신변이 먼저 위협됐다는 사실이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신뢰성 상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자국은 자국의 방식이 다소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계획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협의안을 써준다면 자국도 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는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체코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체코 대사님께 질문 있으신 대사님은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폴란드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폴란드 대사님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체코는 난민 수용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수용 능력이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 난민을 수용할 예정인가요? 체코공화국 폴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자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단체들과 비영리 단체들 그리고 정부 단체들까지 모두 합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중국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중국 대사님께 질문 있으신 대사님은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코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네, 체코 대사님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 제재 행위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과거 냉전 시대의 중러 관계로 돌아가려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중국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국은 러시아와 경제적, 기술적 면에서 오랜 친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통치 체제에도 상당 부분 동일시한 점을 추구하고 있는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쟁을 위해 연합을 맺었던 냉전 시대의 중러 연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국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대사님께 질문 있으신 대사님은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들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네, 도들 대사님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주요 유럽 국가에 비해 영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자국은 국제적인 평화를 지향합니다. 저희 국가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던 주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자국은 당시 전쟁의 비참함을 직접 경험한 나라이기에 이와 같은 비극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우크라이나에게 경제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번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헝가리 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헝가리 대사님께 질문 있으신 대사님은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대사님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네. 중국 대사님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와 나토를 통해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편에 설 생각이 있는지,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헝가리국이 나토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느 편에 설 건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 헝가리가 보였던 친러 행보 때문일 겁니다. 그 친러 행보는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비롯된 어쩔 수 없는 행보였습니다. 헝가리는 현재 가스의 85%, 원유의 6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친러 행보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저희 국은 우크라이나의 편이며 현재 난민 65만 명을 수용하고 있고 EU의 난민 수용 자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원하는 나라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나라는 답변 거부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답변 시간은 아까와 동일하게 최대 2분 30초로 제한됩니다. 지금부터 의장단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독일 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이유 삼아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기조연설문에 언급하셨는데 경제성만 따지고 전쟁에서 지지국으로 삼는 게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부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사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일단 중국 대사님 기조연설문에 반론 좀 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문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먼저 저희는 절대로 러시아와 중국을 사회주의 진영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저희 궁극적 목표는 세계 평화의 안정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기조연설문 발표 시에 하셨던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한다는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국의 세계 전략 태도에 따라서 중러 연합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언에서 중러 연합의 절대적인 신뢰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도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가 질문 드릴 텐데요. 러시아와 굳이 중국이 연합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도 충분히 연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연합 가능할 수 있는 패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미국 대사께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고립시킬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미국이 고립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셔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저희 자국과 러시아를 향해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은 이런 미국의 행보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기술적 협력 관계를 맺은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 과거에 이미 상호 기술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를 자국은 유지시키려는 것뿐 러시아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언 아직 한 번도 안 한 우크라이나에게 먼저 순서 주겠습니다. 아까 영국의 질문에 대한 러시아의 답변을 반박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국의 질문에서 러시아의 행위 중에 다소 폭력적이었다고 말씀하신 러시아국의 행위는 성추행, 민간인 학살 등과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는데 다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모면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침공에서 약 10,000명 이상의 사상자 수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 전쟁을 큰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질문을 하자면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No to War이라는 시위를 벌이며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정치인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양심적 가책으로 직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국의 이익이라는 게 러시아의 이익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국 측의 이익, 제2차 세계대전의 이익을 말씀하시는 건지 러시아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이익은 전쟁에 대한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국이 기존 설명에서 말했듯이 자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직 한 번도 안 한 헝가리 쪽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협력하는 관계인 중국은 이 기회를 타서 대만을 침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헝가리 대사께서 자국이 이 전쟁을 기회로 대만을 공격할 생각인지 여쭤보시며 우려를 표하셨는데 현재까지 나온 중국의 대만 공격 우려와 그 증거들은 사실 불분명한 정보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신문에서 대만 공격과 관한 녹음 파일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전문가들이 분석해본 결과 이 파일은 거짓 파일이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사실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는 거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체코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독일 대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본국의 나치당의 행패를 다시 상기시킬 정도의 비윤리적인 전쟁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국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드는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 먼저 독일 나치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국은 이미 전 세계에 사과를 했고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독일 나치가 잘못됐다고 명백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영국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질문에 답변해 주신 러시아에게 반론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국이 식민 지배를 했던 과거의 일과 관련된 내용은 본 회의의 주제와 관련성이 없으니 언급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자국은 과거의 죄와 달리 현재의 죄는 더 엄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국은 우크라이나가 약소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에 호소당한 적이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답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했을 때 러시아 자국민의 신변이 어떻게 위협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대사관님이 말씀에 의하면 이번 침공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자국민의 신변이 위협받기에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자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한다면 서방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활용하여 자국의 국경에 맞닿는 위치에 무기 배치가 가능해짐을 뜻합니다. 이는 자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영토 바로 옆에 군사 무기를 설치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옆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자국민의 신변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미국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독일 대사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체코 답변에 그 나치군의 옛날의 역사를 과거를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정을 했는데도 그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도 러시아가 지금 다시 옛날의 나치군과 비슷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잘못을 공범을 같이 공범하는 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대사님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영국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평화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지속된 무기 지원을 통해 러시아군이 목숨을 잃는 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 공격 반론에 대한 그런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러시아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자국과 구두 협의를 하였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할지라도 나라 대 나라 간의 약속인데 러시아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질문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대사님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러시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 당연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침공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국은 평화협정만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시설 복구와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체코 대사님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 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은 자국은 우크라이나에게 MI-24 공격 헬기, 군사용 탱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군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 원래 입장은 항상 중립이었고 지금 이 모의 국제연합을 하면서 계속 여러 각국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도 지금 의견을 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미군을 파견하는 그런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 이번 모의 국제연합 토론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게 되신다면 군사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입니까? 약속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혼자 둘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국가 내부에서 더 상의해보고 말씀드려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사님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벨라루스에게
대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러시아를 도우는 것은 제노사이드를 일으킨 러시아와 함께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명분이 있어서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함께 계속해 왔었고 앞으로도 러시아와 함께 할 생각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편에 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려도 되나요? 받으시겠습니까? 네. 너무 계속 러시아에게 너무 의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자국의 자주성이 떨어지고 결국 자국의 발전이 러시아에게 너무 과하게 의존되면 결국 자국의 발전이 뒤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러시아에게 끝없이 계속 의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이제 나라가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앞에 보이는 과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영국 대사님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러시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뢰성을 회복할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자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침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던 세계 평화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한 번 침공한 전적이 있는데 두 번 이상 하지 않으려는 확신을 어떻게 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자국이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자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듯이 자국의 침공에도 명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자국과 모두 협의를 했었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먼저 나토 가입을 가속화하였고 그러하여 자국은 우크라이나 측과의 신뢰성이 깨져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만으로 전 세계 침공이 깨졌으니 앞으로 발발하는 모든 전쟁이 자국의 책임이고 자국이 깨진 신뢰성에 대해 전 세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자국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독일 대사님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폴란드 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난민을 수용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원금이 끊기면 난민 수용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난민을 수용하여 지원금을 받으면서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지원금이 끊긴다면 더 이상 난민도 받지 않을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국가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각국에서 그냥 지원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국가 예산과 국민 자구시기에 그리고 그런 것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계산이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나 다른 나라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난민 수용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코 대사님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러시아 대사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러시아는 원전 사업을 현재 독점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 현재 러시아는 자국 체코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원전의 수출입을 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현재 자국은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 어떤 방식으로도 협박을 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의장단 재량으로 자유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사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 측이랑 벨라루스 측을 기준으로 반을 나눠서 이쪽 벨라루스 측에는 러시아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서 결의안 작성을 할 거고요. 러시아 측에는 러시아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서 결의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라루스 측에는 우크라이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서 결의안 작성을 할 거고 러시아 쪽에는 러시아 측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서 결의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라별로 모여서 5분간 결의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결의안 낭독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순서는 우크라이나 측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우크라이나 측 결의안을 작성한 미국이고 지지자와 참여자는 우크라이나, 체코, 영국, 폴란드, 헝가리입니다. 목적과 명분은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힌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철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부 조항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이 세부 조항을 주장한 각 국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측 결의안에서는 스위프트라는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세부 조항을 하나 짜는데요. 스위프트 제재가 전면 시행된다면 러시아 금융기관 300여 곳이 결제망에서 쫓겨납니다. 이 경우 러시아 경제가 입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 거래선이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도 피해가 불가피 하지만 이 제재가 실행되면 국내 경제는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거래선이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피해받을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원자재 중심 물가 상승 및 다른 패권 전쟁 등의 영향에 더욱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CDM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DM 정책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 예시로서 탄소 포집 기술이 있는데요.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하면 바이오 디젤과 같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탄소 감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나라에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 에너지 기술 기반이 더딘 나라에게 자본과 기술을 전달해 준다면 에너지 기술 기반이 더딘 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기술 기반이 더딘 나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 선진국에서도 그 에너지 개발이 더딘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목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가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러시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군사 조직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고 상설재판소인 ICC가 모든 전범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750만 명 가량 됩니다. 난민 문제가 전환기에 들어섬으로써 장기적으로 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헝가리와
체코와 같이 난민 수용 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측이 의견을 낸 것은 총 4가지로 첫 번째는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탈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CDM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에서 러시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에서 유럽 지역 곳곳에 난민 수용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4가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러시아 측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시아 측의 결의안을 발표할 러시아 대사입니다. 우선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에 대한 철회 및 노르트스트림 2의 개방입니다. 명분으로는 첫째,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국경에 직접적인 군사무기 배치는 안 되며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당시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러시아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 중인 타국의 경제 붕괴를 막고 자국을 방어할 자유와 의무 또한 저희에겐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중립을 유지한다면 미국과 러시아 그 어디에서도 중국이 보호받기 힘들기 때문에 자국의 안위를 위해 러시아와의 기술적 우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지지한다고 하였고 독일과 벨라루스 측에서는 예전부터 러시아의 경제 원조를 받았으며 물건 가공을 위한 원재료 수용을 위해서 자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조항으로는 첫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계획 철회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우크라이나도 앞으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은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르트스트림 2의 승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천연가스 배관을 막지 않겠다는 협의안 또는 협의안 대신 노르트스트림 2의 승인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자국 천연가스 수출 규제 파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결의안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었으면 하는 결의안에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측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대사님은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러시아 측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대사님은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6표, 러시아 측 4표로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 측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제1회 SMUA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